적어도 1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거니까. 1년간만이라도 테니스를 칠 수 있는데 편안하다 그러면 투자에 가볼 수는 있는 거다. 그렇지. 예, 안녕하세요. 비 안 오시겠어요? 네. 지금 비 와요? 아니요. 잠깐 다시 풀어줘. 잠깐 앉으시겠어요? 앉으시겠어요? 이게 여기가 안쪽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이 안쪽이에요? 네. 안쪽에 여기 있어요? 아니죠. 이게 이제 비볼이라는 뼈고, 네. 경골, 대퇴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측 연골, 외측 연골.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죠? 이거 경고. 그렇죠. 이게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다리가 옷자다리가 되는 게 네네, 옷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지시게 되는 이건 이제 오른쪽 다리를 정면에서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제가 보니까 왼쪽이 이렇게 좋아져 있어요. 그 엑스레이랑 그다음에 MRI 같은 거 찍어 보신 거예요? 네네. 찍어갖고 수술도 이쪽 한 번 하고 이쪽 한 번 하고 수술로 어떤 수술을 하셨는데요? 안월상 연골 파열. 파열되셨어요? 네. 이쪽은 봉합을 했고 이쪽은 그 저기 뭐죠? 다듬어 냈거든요. 그런데도 왜 테니스를 그만두질 못하십니까? 네? 이제 운동 그만하셔야지. 그만큼 하셨으면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근데 되게 정정하신데요 그래도? 70대 중반이세요 지금? 71, 70. 만 70일. 만 70이시구나. 네, 그래도 아직까지 몸이 정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뼈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쭉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그저께 한 3주 됐나? 스크린을 이제 보러 가서 준다고 좀 했더니 칠 때는 안 아파서 되게 한 게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 약간 뜨끔뜨끔씩 아프기 시작해요. 여기 엉덩이가 아프고 또 주저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릎까지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보통 무릎이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위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래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발바닥이 일단 먼저 무너져요. 발목이랑 발바닥이. 발바닥이 여기가 아프죠. 네, 그래서 발바닥이 무너지면서 이게 약간 틀어지면서 무릎이 이제 틀어지니까는 골반도 같이 틀어져요. 그러면 이제 허리도 무너지고 이제 목도 아파요. 이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중심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이 먹을수록 포기해야 되는 삶이 많아지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그나마 하면은 좀 건강해질까 싶어가지고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또 이놈의 관절이 또 문제니까 이제 못하시고. 테니스를 몇 년 치셨어요 지금? 치기는 30대부터 쳤는데 네. 한참 동안 안 쳤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복귀하신 거고 하필이면 또 관절에 제일 안 좋은 운동을 또 선택하셔가지고 그게 뭐 제일 재밌고 그럴까? 그래서 지금 다리가 이렇게 되셨어요 지금 이렇게 바깥쪽은 연골이 열려있고 안쪽은 지금 찌부가 된 상태라서 이걸 갖다가 이제 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무릎 슬개골 있잖아요. 이 슬개골을 지금 밖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를 갖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 약간 연골이 이렇게 밀리면은 그래도 약간 통증 경감 효과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요것만 밀어가지고 되진 않아요 할 때. 아 이게 삐뚤어져서 민 게 아니고 밀면은 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역할을 근육이 해줘야 돼요 원래는 대퇴 근육이. 아 이게 네. 약간 이렇게 똑바로 잡아주는 걸 요거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를 갖다 보시면 그루브가 있어요 이렇게. 그루브가 뭐냐면 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무릎이 굴곡과 신진이 될 때마다 이 가운데서만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 뼈가 슬개골 있잖아요. 이 슬개골이 대퇴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된 다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대퇴골이랑 정강이뼈를 갖다가 정상 위치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70세 되기 전에 네. 그 절골술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큰 수술이니까 자꾸 한번 주변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이 늦어졌다고, 얘가 너무 좋아졌다고. 인공관절 하자? 아니 절골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절골술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고 하면 날리는 사람이 네. 어느 쪽에서 어떤 데는 하자고 그러고 네. 그래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변에 그러니까 자꾸만 말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엄청 비싸요. 상당수 오는 게 이제 그 절골술이나 수술을 받아가지고는 100% 좋아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겠죠, 누구나. 근데 주변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이제 그 뭐죠? 그거를 수술을 인공관절을 하는 걸 늦추는 것뿐이지 그게 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좀 이따가 그냥 더 아프면 그냥 인공관절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저희 그러니까 87세 정도 되시는 이제 증조 할머니가 계시는데 손녀딸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할머니가 60세인가 70세 때 인공관절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일찍 하신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단종이 됐다는 거예요, 부품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이 제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 인공관절이 닳아가지고는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새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고령이시다 보니까는 이걸 뼈를 다 걷어내고 새로 받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인공관절도 부품만 갈 수가 있어요? 부품을 갈아야죠. 수명이 있는데. 아니 그걸 다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된 부품만 떼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갈아면 되는 거죠. 그건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없는 줄 알았더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품이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는 동일한 제품을 이제 못 구해서 이제 재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예. 근데 뼈를 더 깎아야지. 80대 이제 중반 후반대 되신 여성분께서 그걸 견디시겠냐고, 그거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거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인공관절은 이거 수술을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염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잘만 하시면 거의 8, 90세까지 이제 연명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지금 하셨다가 나중에 또 그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지내셔야 돼요, 그냥. 네. 활동도 못 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늦추시는 방법인데. 그 어떤 의사는 이제 근육이 있을 때 지금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얘기한 게 좀 자신 있어서 이제 자기는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들어봐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서는 이런 보호대가 굉장히 많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런 보호대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심한 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에서는 이런 기능성 보호대보다는 이런 각도 보조기 있잖아요. 네. 수술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이런 용도로 의사도 만드세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지 그 보조기 쓰고 운동하거든요.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잠깐 쓰는 거죠. 근육 빠진다. 일반적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안 통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반대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발디디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같이 쓰신 분들이 이걸 쓰고 나서 오히려 근력이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저도 지금 그렇고요. 지금 걸어보면서 보니까 여기가 약간 좀 시큰한 느낌이 있어요.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델은 이제 듀오라는 모델이고요. 처음에만 약간 이물감이 좀 있으시고, 이제 적응하시면은 착용감이 이게 거의 느껴지죠. 예, 606mm 알루미늄이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테스트를 먼저 해드리는 게, 이제 활동을 하실 때 흘러내릴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거의 한 15kg에서 10kg 정도의 힘을 누르는데 절대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끼시고 웬만한 뭐 테니스,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셔도 절대 흘러내리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많이 조금 걱정하시더라고요. 흘러내릴까봐. 이 무게 때문에. 근데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근데 뭐 저기 동영상 보니까 마그네슘도 있다고. 예, 근데 마그네슘은 뼈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약해요? 예, 인대 손상이나 이런 데만 쓰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자체를 갖다 밀어줘야 되다 뼈를 보니까 보호를 못해요? 뼈를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보호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교정합. 이런 교정합의 원리를 하기 위해서는 606mm 알루미늄을 반드시 써야 돼요. 마그네슘보다는. 네, 이래서 보실게요. 완전히
허벅지로 다니는 것 같아요. 한번 위에 올라가세요. 어떠세요? 뭔가 좀 다리에 근력이 생기는 듯한 느낌 안 드세요? 그냥 무릎이 아니고 그냥 여기 힘을 가고 그냥 여기 이쪽 힘으로 그냥 지탱되는 것 같아요. 무릎은 편하게 영향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대부분이 착각을 하시는 게 여기를 감싸줘야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위 아래에서 이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잡아주거나 돌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착용감이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무릎에 내려가실 때 충격이 조금 더 덜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충분히 좋아요. 거의 없겠는데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다리가 쫙 펴지니까 허리에 조금 무리가 간다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이제 다리를 갖다가 구부정하게 걸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시니까. 허리가 휘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허리 때문에 무릎도 그런 걸 느끼지 거기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인 거긴 한데 뭐 위아래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으니까 허리도 안 좋은 거겠죠.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허리에 조금 무리가 간다면은 약간 다리가 아프시다 보니까 다리를 쫙 펴고 못 걸으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허리에 이제 무리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걸 착용하시면서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는 다리가 쫙 펴지잖아요. 여기까지 아픈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많이 휘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기성은 안 중심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맞춤 작품 같은 경우에 이게 옆으로 중심 같은 거.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커스텀 제품이거든요. 이거랑 착용했을 때 느낌이 이제 틀리실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거.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저같이 생긴 그런 것인 거죠? 예. 이건 다른 사람 다리에 맞추는 커스텀인데, 다른 사람의 다리에 맞춰도 요건 약간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용감 자체가 완전히 틀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가장 큰 장점이 이 찍찍이 한 번만 제대로 놓으시면은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부착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한번 내려서 보시겠어요? 저도 빡빡한 거. 처음에만 그러실 거예요. 바지 때문에. 좀 훨씬 더 빡빡해. 밀착감이 더 많이 돼요? 네. 정강이뼈는 어떠세요? 그것도 덜한 거. 그죠?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런 걸 착용하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증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아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것도 이렇게. 이거 뭐지? 이것도 많이 쓰는 거. 네. 그러니까 무릎이 협업이 잘 돼요, 굉장히.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돌아오면서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려하는 이런 뭐랄까 신경학적으로 둔해지거나 그런 게 많이 없어지시죠. 자신감 있게 다리를 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자신감 있게 못 걸으시는데 이제 이걸 착용하시면 무릎에 통증이 좀 줄어드니까 자신 있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걸으셨을 때 무릎이 아프던 게 이제 이걸 착용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약간 통증이 줄어들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뭐 약을 좀 덜 적게 먹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기성이랑 커스텀이랑 조금 약간 차이점은 있으시죠? 착용감 자체가? 그럼요. 네. 아쉽게도 본인은 좀 약간 비싼 다리십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죠. 다리가 더 휘기 전에. 일단 보시면은 이제 벗으실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이것만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도 재질은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맞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살짝 더 두꺼워요. 기성품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색상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색깔이야 뭐 제일 눈에 안 띄는 거겠죠. 이왕 하시는 거 뭐 스포츠처럼 이거 흰색이나 이런 것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지금 눈에 안 띄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제품 관련된 거 찾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걸 끼고 등산한 걸 후기로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분은 진짜 너무 하시던데 보니까는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그 험한 산을 갔다가 17km를 갔다가 한 4시간 동안 걸으신 거 이거 차고 보면은 뭐 심지어는 이거 끼고 택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택배가 하루에 몇만 보 걸으신지 아세요 혹시? 하루에? 하루에 평균 2만 보 건데 2만 보 하루에. 2만 보는 뭐 위험하면 걷죠. 에이 2만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 우리 저기 애들 보면은 뭐한 15,000 먹었다 그러면 에이, 일반인이 5,000보 걷기도 힘들어요 하루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0보만 걸어도 많이 걸었다라고 하는데 택배하는 종사자분들은 더 많이 걸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걸 이제 하루 종일 착용하다 보니까는 노하우가 생긴 게 안쪽에다가 패드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 붙여요. 네, 붙여서 착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기 찾아오신 분 10명 중에 7, 8분이 거의 다 커스텀을 하세요. 다리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럼 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거 3개만 했잖아요. 예. 이것도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옵션 사항인데 기성품은 그게 없어요. 야, 이거 자체가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기성 제품이거든요. 허벅지 밴드가 없어요. 그거는 뭐 역할이 후방 십자인데. 그러니까 이 듀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인대 손상도 보호해주고요, 연골 손상도 보호해준다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착용 한번 해보시겠어요? 쫙 그리고 뜯어 올리세요 이렇게 위로. 스타킹 듯이. 솔직히 이게 스타킹이 좋긴 좋아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직접 가공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면이 굉장히 구하기 힘들잖아요. 큰 면을 이렇게. 이거 오래 가요? 모르겠어요, 수명은 제가. 근데 이거 한 번 쓰시는 분들은 계속 주문을 하세요. 네. 그냥 좋다 이게. 왜냐면은 또 뭐랄까 중국산 저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또 뭐랄까 알러지 같은 게 그대로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는 아무튼 좀 비싸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하면 못할 거 없지. 잘 빨아서 말려가지고 쓰십시오.
일단 여기 있는 이 패드들은 길이에 맞춰가지고는 조절이 가능하세요. 네. 근데 이제 얘도 뭐 아시겠지만 수명이 좀 있다 보니까 스모품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해놓고 옷 입을 때 써도 될 수 있어요? 예, 가능하세요. 한 많이 쓰시면은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아마 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수명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느 정도는 길이를 맞춰드리긴 하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길이가 길면 이제 본인이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여기 오시거나. 저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예, 기성품은 그게 안 달려서 나와요. 근데 이제 맞춤제약형은 말씀드렸다시피 길이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길게. 왜냐면 여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는 네. 길게 이제 제작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무광으로 해서 코발트 블루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끈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길어가지고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옷을 이제 조금 이제 옷 위에 착용하셨다가 딱 착용하니까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자르시면 안 되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길이가 이게 이제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이 펄크론 패드 붙인 거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거 스타킹 신고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착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버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만 끈을 조절해 놓으시면은요. 이제 똑딱이로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일 먼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앞에 있는 끈을 안 풀고 그냥 이렇게 벗다 보니까 이 상태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세요, 대부분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좌우가 이렇게 떠요. 네. 그래서 이게 맞춤제약형인데 왜 사이즈가 나한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앞에 걸 항상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밀어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에 위해서 다른 데까지 들어가게. 그쵸. 충분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가운데만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지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가 항상 1번. 전에 시범 착용 해보셨잖아요. 네. 뭐 잘하시던데 뭐. 그 유튜브를 봤으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만 이거 조절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쓰시면서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눈에 안 띄게 색상 이쁜데 그래도? 확실히 무광이 좀 고급스럽긴 해요. 휘지 않게 더. 자, 지금은 교정합은 공장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장 세팅이라는 게 이제 거의 한 2단계에서 한 1단계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2단계. 예. 자,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어떠세요, 지금? 착용 느낌. 이게 꽉 맞는 느낌이에요. 그 전에 샘플 착용하고보다 훨씬 더 조금 지지력이 좋아요? 그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전에보다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에 건 너무 타이트하셨어요? 네, 타이트했는데, 이거 그거보다 좀 덜하네요. 한번 계단 한번 걸어보실까요, 한번?
어떠세요? 전에 차서 그런지 예. 그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예. 약간 좀 편안한 것 같긴 해요. 착용감 자체가 그전 거보다는 월등히 좋죠. 네. 이거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관절이 더 움직이는 게. 아니, 이쪽 여기 펜이 붙인 곳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에는 이 스타킹을 안 신고 그냥 맨살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스타킹 착용하시니까 좀 착용감도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요 각도는 어차피 차서 그런 거죠. 여기가 이제 허벅지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조절하시면서,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물 각도가 더 중요하신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풀러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후방 십자인대 보호하려고 쓰는 제품이거든요, 지금 스트랩이. 네. 이 상태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릎이 덜 굽혀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무릎 한번 많이 굽혀보시면 굽혀지는데? 훨씬 더 많이 굽혀져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 좀 그렇구나. 이게 있어가지고 허벅지를 갖다가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후방 십자인대가 얘가 이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 연골 연화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떼셔가지고는 예, 스페어로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럼 이거 끼워놓으면은 후방 십자인대를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거든요. 밀리는 걸 방지해주는 거예요. 후방 십자인대가. 후방 십자인대 약하거나 없으면 어떤가요? 후방 십자인대가 없으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밀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허벅지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끈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끈이 달려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뒤로 밀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죠. 지금 불편하더라도 그 후방이 십자인대 안에 쓰려고 그러면 차는 게 낫겠네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거의 제가 뭐 확률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수치상으로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후방 십자인대는 거의 안 다쳐요. 안 하죠. 예를 들어 인대가 10명 중에 두세 명이 운이 진짜 나빠가지고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경우가 있거나 이제 부분 파열이 되는데 후방 십자인대 그만큼 튼튼해요. 상대적으로. 그럼 프로복 쓰는 게 낫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동 목적으로 지금 쓰시는 거니까는 착용감이 중요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쓰게 되면 아마 풀러놓고 쓰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썼기 때문에 좀 답답했던 느낌이네요. 이게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응용용 싸움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한 번만 이게 사이즈를 조절해 놨다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맞게 이제 적용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쓰시면서 본인의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 뼈를 갖다가 밀어가지고 연골 하중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다. 그것만 이제 인지하고 계시고. 여기 있음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만 정확하게 이 위치에만 있으면 돼요. 좌우가. 그래서 뼈를 갖다가 오다리가 되어 있는 걸 일자로 딱 펴준다. 그런 개념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히 좀 편하네요. 그리고 밑에 정강이뼈도 훨씬 더 긴 버전이 훨씬 더 편하시죠, 지금? 네. 정강이뼈 원래 여기 꽉 조이는데 지금 좀 올라가고. 안쪽에 지금 뭐가 있으셨다고 그러죠, 그때? 아니? 파열됐다고 그러셨나요, 인대가? 그 테니스 레그라고 그러죠. 종아리. 그 아킬레스에서 올라오는 그 예. 인대가 예. 끊어졌던 적이 있어요. 끊어지면 부분 파열이겠죠. 그래서 거기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반기로 싼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지금 그게 30대인데. 거기가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는 짧은 버전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 한번 이제 써보세요, 한번. 쓰실 줄 아시죠? 아니, 3분 올리시터. 좀 많이 올려보세요. 차이점을 아셔야 되니까. 잘 올라가면 좀 더 푸셔야 돼요, 나사를. 그리고 이게 착용한 채로는 잘 안 돼요, 원래. 원래 벗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확실히 좀 이쪽이 좀 타이트해졌네요. 그죠? 쫙 밀리죠, 이제.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겠다,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2 내지는 3 정도만 하셔도 네. 충분하세요, 지금 상태.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한 1, 2주 지나도 무릎에 통증이 많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올리시고. 이 정도 여기 하니까 여기가 압박이 오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낮추세요. 너무 하지 마시고 또. 그럼 여기 패드를 붙이고 써야 돼요? 그때는? 아니죠. 낮춰야죠. 그냥 낮추면. 네. 교정압이 낮춰도 안 되면 패드를 붙이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패드를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교정압만 이제 높낮이 조절하셔가지고는 3 정도에 맞죠. 한 이 정도로 시작하세요. 이 정도. 2 정도. 네. 근데 이제 가장 이걸 착용하시면서 우려하셨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처럼 쳐다볼까봐. 근데 이제 굳이 진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래. 그런 걸 이제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기 트레이닝 있잖아요, 바지. 예. 좀 넓은 거 사가지고 옆에 작게 달린 거. 그거 사다 쓰려고. 그러니까 안에다가 입으신다고요? 예, 속에다가. 위에다 저기 옆 트림 바지 있죠? 추리닝? 예. 그거 사서 입으려고. 그 옆에 트림만 뭐라 그러더라고. 자기도 안에서 자꾸 긴 바지 입는데, 완전히 심각해져가지고, 왜 그렇게 차냐고. 근데 거기 같이 테니스 치시는 분 중에서는 무릎 아프시는 환자들이 많이 없어요. 많죠. 근데 일반 뭐 잠스트기 그런 거 쓰고, 예. 긴 바지 입고 그 양쪽에 찼는데, 예. 그거 보기 싫어서 긴 바지 입는다고. 근데 어떻게 뭐 천으로 된 보호대랑 이런 하드 타입 무릎 보호대랑 좀 차이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는. 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처로 된 건 그냥 꽉 누르기만 하고 그렇지 이렇게 지지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뭐 운동하실 때 흘러내리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네. 전에 착용했던 거는 약간 여기가 좁아서 예. 그 이질감 같은 걸 느꼈는데 예. 지금은 좀 괜찮아 보여요. 지금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맞춤 제품 자체가. 근데 투자한 목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만큼? 보호대.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금액을 주고 할 바에 차라리 재활을 통해가지고는 근육을 더 키워가지고는 병원에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병원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가 이제 월 1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10만 원 한 뭐 1년 이상 쓸 거니까 그 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 만하죠.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게 이제 반영구적일 거라고 이제 네, 생각을 충분히 하시는 1년 이상을 적어도 1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거니까. 1년간만이라도 테니스를 칠 수 있는데 편안하다 그러면 투자에 가볼 수는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약간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다면 다 쓸만 하겠죠. 투자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무릎 아파가지고는 주로 어떤 치료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동안에? 그냥 약 바르거나 아니면 진통제 먹거나 예. 물리치료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약을 계속 또 그거 먹으면 약을 계속 먹으면 예. 신장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약을 안 먹고 다른 방법으로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이제 의지해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좋은 대안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거의 상식이 뭐냐면은 보호대나 이런 보조기 이런 걸 착용을 하면은 근력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인지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차고 그냥 본인 다리 스스로 근육을 키워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이.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레스를 한다든지 그 뭐죠? 레그 프레스. 예. 이거를 차면은 레그 프레스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보호를 해줄 것 같고 그 실제로 보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운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형외과 의사들도 그런 거 차고 운동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신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저희 보호대에 이제 착용하셨으니까는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AS를 계속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망하면 AS 할 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제 치고 나서 잘 성공한 자리를 만들어 드려요, 이제. 근데 실제로 많이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 주변에서는 막 놀래요. 왜 저런 거만 하고 눈 동그래져가지고 쳐다봐요. 뭐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의 99.9%는 이거 착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래서 일반 천으로 된 보호대보다도 훨씬 더 잘 잡아주는 것 같다고 얘기하셔가지고는 아무래도 금액을 투자한 만큼 무릎을 지지해주는 능력이 더 뛰어나겠지,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브랜드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걸 우리나라는 못 만들까? 아마 선입견 때문에 그 수술하고 나서는 보조기를 쓰는 게 네. 수술 수술 부위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쓰는 거는 흔히 얘기하듯이 근육이 약해진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럼 결론은 병원에서 맡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료 분야 이외의 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조언도 안 하려고 그러고 대안을 찾아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다치고 그 다음에 치료 목적으로 더 쓰는 게 더 많다.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 이런 거는 예방적인 목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연장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인공관절이라는 게 어쨌거나 누구에게나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뭐 50대에서 60대에서 하느냐, 아니면 70대 가서 하느냐, 그 차이가 좀 있다 뿐이지.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던 그 삶의 질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지금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치시는 것처럼 사람이 되게 심리적으로 우울해지잖아요. 하던 걸 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비교적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런 제품에 대한 기능이 월등하니까는 쓰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또 잘 착용하셔가지고는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